지금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국민 정서가 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아마 비슷한 감정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뭐 범죄자들 현장에 직접 만나보면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핑계들을 대서 자기 형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화가 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본질적으로 좀 따져보면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보호라는 것은 어떤 범죄의 책임성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 그 형법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책임성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책임을 갖고 있느냐가 이 범죄가 성립되느냐를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책임주의 대원칙이죠. 네, 책임주의 대원칙. 그래서 이 책임주의는 비난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 연령이 아주 낮거나 또는 뭐 이 어떤 정신장애로 인해서 환청이나 환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사물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처벌보다는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비난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만한 상황이었는가를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들립니다. 자, 역시 신은숙 변호사께서도 심신미약 감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규정 자체는 필요하고 분명히 적용해서 형을 감면해야 되는, 감경해야 되는 사안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PC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서 한 의사가 그랬습니다. 정신질환이 그 사람 손에 칼을 쥐어주게 한 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무기가 돼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별도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봤을 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것이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처벌이 줄어드는 예는 아주 일부분이 극히 제한적으로 현재도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살인 사건, 성폭행 이런 것 부분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주위에 있을 만한 범죄를 제가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어머님이 90이 넘으셔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네. 내가 문을 닫아놓지 않으면 자주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옆집에 가서 옆집 밥솥을 열고 밥을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을 그러면 과연 심신미약 적용을 안 해서 처벌을 주거침입과 절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처벌을 면해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럴 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심신미약 과정 반드시 남겨두되 네. 심신미약이라는 걸 아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인정해서 웬만하면 중범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거 침입 용서해